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사회적 기업, 자주 들어봤지만 뭘 하는 데인지는 알듯 말듯 할 텐데요. 흔히들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먹고 사는 곳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시사기획날,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현 주소와 생존 전략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정부나 사회의 구성원 누군가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원금을 쫓아가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사회적 기업은 애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도입된 측면이 큰데요. 지금까지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전북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주시 60곳을 포함해 전북 지역에는 모두 161곳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와 이윤 추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처한 현 주소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밖으로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어린 학생들은 전래놀이인 비석치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자녀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네, 근무 시간은 빠르면 1시, 1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오후 돌봄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서 충분히 활동하기는 괜찮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똑같이 나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네.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은 따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더 알차고 재밌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풍선 만들기, 요리 실습, 종이 접기, 판소리, 사물놀이까지 프로그램은 300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활과 화살로 애들하고 활싸움 할 걸 배웠습니다. 이게 좀 수업에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풍선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고 강사 선생님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저희들 지도해 주시니까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참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수업을? 아주 친절하게 재밌게 강사 선생님보다 배로 즐겁게. 이들은 모두 한 사회적 기업의 직원들입니다. 직원 130여 명 가운데 30%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입니다. 지난 2012년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뒤 지금은 달마다 2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원으로 솔선수범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솔선수범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랑 함께라는 부 타이틀을 걸고 우리 직원들, 사무실 직원 또 강사님들에게 눈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자. 애들에게 시키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철학을 그렇게 가지고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들이 줄줄이 서 있는 이 가게는 지난 2013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자전거를 수리하는 직원. 헌 자전거를 고쳐 값싸게 팔거나 빌려주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어떤 작업을 하신 건가요? 지금 재생자전거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이 과정은 어떤 작업? 지금 스템에 핸들바를 고정하는 작업이죠. 여기 장비들이 되게 여기 도구들이 많은데요. 예. 이렇게 하나 많이 필요하겠죠. 자전거 정비하는데. 그러니까 기본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용 공구도 쓸 수 있지만 자전거 따라서는 이제 전용 공구가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용 공구를 따로 구입을 해야 돼요. 곳곳에 흉물로 방치된 폐 자전거를 치우고 각종 부품도 재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폐자전거를 정리 차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폐자전거 수거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단지하고 날짜 협약해서 폐자전거를 수거해와서 그 폐자전거를 수거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분해 작업을 하게 돼요. 분해 작업해서 못 쓰는 건 이제 버리게 되고 쓸 수 있는 부속과 쓸 수 있는 이제 프레임 종류만 이제 따로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싹 폐기 처분하고. 같은 시각 이 사회적 기업 대표는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매주 자전거 이동 수리에 나서다 보니 단골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좀 말썽이어가지고 항상 불안했었는데 언제 고치지 하면서도 이제 멀다 보니까 못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김에 손보고 그러니까 확실히 좋죠. 안전하고 더. 바퀴에 바람을 넣거나 차체 균형을 잡는 간단한 수리는 공짜. 좀 돈 받기는 애매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 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민 이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자릿세를 안 받으세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보답 차원에서 그렇게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가 안 나온다고 안 나올 것 같고. 해마다 복지시설에 자전거 100대를 기부하고 자전거 정비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정비 관련된 기술 교육이고요. 제가 이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었던 경력도 있고 자전거에 대한 그런 오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쉽게 이제 어떤 쉽게 말 가볍게 내 자전거를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수준부터 전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수준까지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그걸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북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161개. 전체의 5.4%가 전북에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농식품 분야가 29.8%로 가장 많고 환경 분야 17.4%, 문화관광 분야 13% 순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내는 영업 활동을 합니다. 즉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 고용노동부는 이윤 3분의 2 이상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같은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합니다.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공익적 가치에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살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우리는 지금 국가가 국정과제로 정부 주도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감면받고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받습니다. 또 최대 5년간 인건비도 보조받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 차에 90%, 2년 차에 80%, 사회적 기업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에 50%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런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지난 2010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사나 입주 청소, 육아, 세탁, 가사 등을 돕는 업체인데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가 끊기면서 사무실 직원을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이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전화를 주시기도 진짜 전화 주시고 우리가 계속 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담이 들어오면 예. 출장을 가야 돼서 사무실 문이 닫을 때가 많거든요. 지난 2014년 인증을 받은 또 다른 사회적 기업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 언제까지 여기 있었나요? 저기 전통문화연구원?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예 여기가 없어진 건가요? 공간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사를 온 거거든요. 젊은 국악인들을 채용해 어린이 국악 관현악단 등을 꾸려왔는데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반납한 겁니다. 고용 창출 목적으로 국악과 나온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겠다 했는데 순조롭지가 않아서 문화 쪽으로 수익 창출하기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반납하고 취업했습니다. 언제쯤 폐업하신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했어요. 아, 작년에요? 전북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뒤 정부 지원이 끝난 업체는 107곳. 이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8곳. 폐업률은 7.5%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끝난 368곳 가운데 44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조를 하니까 인증을 해야 되겠죠. 아무나 보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준비가 안 된 쪽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덤비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로 볼 수 있죠. 일부는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등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거나 뭐 어떤 기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뭐 인건비라든가 사업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기간 동안 사업을 하고 다시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뭐 다른 걸로. 아니면 그 했던 사람이 이제 그거는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다른 걸 또 만들어가지고 다른 기업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다시 또 인증을 받고 뭐 인건비 지원을 받고 사업비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옮겨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수시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자. 그래서 그 당초에 참여했던 임원들이나 이사들 이분들이 다른 사회적 기업으로 옮겨 다니면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 10년을 맞는 사회적 기업.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 속에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북에서 처음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입니다. 한때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초창기 하루 평균 10명이던 환자가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을 정도로 수익 구조가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는데 여기서 인력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사회복지사나 뭐 간호조무사나 이렇게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인건비 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되어가지고 좀 더 일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매주 소외계층에게 펼치는 무료 진료는 기본. 과잉 진료 없이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비용을 줄여줍니다.
모든 또 약이나 모든 면에 또 이렇게 믿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찾으니까 더 내 몸에 좋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오면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한의원에 이어 치과 의원까지 개설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역 주민한테 설문조사를 재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했었어요. 근데 가장 원하는 것이 치과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뭐 환경도 그렇고 또 고령화도 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사시고 그러다 보니 차는 부실하고 또 베개 또 비용은 부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치과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과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동조합에 기반해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결합한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그러한 필요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을 엄밀히 말해서 정부나 사회의 구성원 누군가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회 공공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닭과 오리를 가공해 파는 이 업체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직원 50여 명 가운데 40%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난해에 정부 지원이 끝났지만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7, 8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터넷 판매를 꾸준히 늘려온 덕입니다. 사회적 경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도움이 컸습니다. 이제 저희들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진입을 했다가 상당히 매출이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협업하고 있는 팀들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매출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 늘어난 이유들이 그런 쪽들 전문 팀들하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마케팅, 디자인, IT 분야의 사회적 기업 3곳이 함께 일합니다. 온종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팔기 위해 분주합니다. 네, 이제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 제품들하고 경쟁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만의 이제 노하우로 제품이 좀 많은 양이 판매가 됐을 때 그 사회적 기업 대표님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도 같이 기분이 좋다 보니까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팔기 위해 전략 회의는 필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의 취약한 판로를 함께 뚫기 위해 지난해 말 출범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간 협업으로 온라인 통합 판매에 나선 겁니다.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기업이 실질적으로 유통에 대한 판매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들을 저한테 좀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품들을 팔아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파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하면서 시작을 했던 일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 판매에 참가한 사회적 기업은 30곳. 뭐 쉽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그러니까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그 쇼핑몰이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고 그 이제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또 쇼핑몰을 또 재분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복사돼 가지고 쇼핑몰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개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상품 포장은 물론 디자인 경쟁력이 필수. 저희는 CI, BI, 패키지 디자인 뭐 그런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사업단으로서는 저희가 CI, BI도 개발을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지금 주로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제품의 상세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 사회적 기업들이 뭉쳐 틈새 시장을 뚫고 있는 겁니다. 중간 지원 조직과 사회적 기업이 연계된 연합회 조직들을 우리가 초기에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합회 조직, 그게 이해 당사자 조직인데요. 이해 당사자 조직 간의 공동 판매 전략, 특히나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 플랫폼이라든가 공공구매와 연계한 일부 이런 연계 전략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교육 체제로 보면은 향교는 고등학교에 해당돼요. 서원이라는 도포를 입고 유건을 두른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조선시대 임금님이 기품 있게 걸어 나옵니다. 오늘의 시제는 위민, 백성을 이롭게 하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글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만든 글자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통 한지에 붓으로 문제를 푸니 재미납니다. 옛날 과거 시험처럼 시험 본 거잖아요. 네. 해보니까 어때요 오늘? 좋아요. 오늘 뭐가 더 재밌었어요? 네? 뭐가 더 재밌었어요? 진짜 선비들의 과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쉬웠어요. 두 단체는요, 여러분들 이번 행사는 어린이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전주의 사회적 기업과 역사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서울의 사회적 기업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기업들이 힘을 합치는 첫 실험입니다. 이게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시작이 성공적인 사례를 보인다라고 하면 다른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 영역으로 지역과 지역 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과 지방의 사회적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각 도시들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고요. 그 지역에 어울리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좀 포괄적인 협력 방안들을 통해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발전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 속에 인건비 지원 중심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목적인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담아낸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한 판로 지원,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강하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기부나 후원을 이끌어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그 의미와 가치들을 함께하기 때문에 후원금도 보내주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한 그 자기의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사회적 기업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들을 공유해내고 그에 따른 시민적 참여와 관심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빵을 굽기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굽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회적 기업. 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윤 창출의 숙제를 풀어야 하기에 오늘도 사회적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인증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인정 아닐까요? 시장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구나 하고 시민들이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 사회적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